근거 없이 투자하고 어떤 자기의 전략과 뚜렷한 지표가 없이 투자하는 경우들은 좀 오답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죠. 미국 주식 얘기할 때 주변에서 많이 듣는 종목들 있으실 거예요. 테슬라, 애플, 아마존 뭐 이런 메가캡 주식들, 이미 엄청나게 커진 기업들도 오를 거를 기대하고 사신다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기업에서는 더 오를 기업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남들 따라서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왜 지금 이 주식을 사면 좋은지에 대한 그런 근거들, 이 책을 통해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연구가 삭으로 알려진 이석근입니다. 저는 주식 투자라면 가치 투자부터 단타 트레이딩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주식 투자를 연구하고 또 실전에 적용하고 있고요. 제가 마치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짜고 시뮬레이션 하듯이 현재 본업은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에브리심을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 책에 이어 이번에도 미국 주식 책으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미국 주식 히든 챔피언 33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미국 주식을 사긴 사야겠는데 도대체 어떤 기업을 살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 뭐 사야 되냐? 우선 여기에 대한 답변이 이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주식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내가 주식을 사는데 이 주식을 그냥 남들 따라 사는 거 말고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이 기업은 무엇을 해서 돈을 버는 기업이고 가치가 어떠니까 이 주식은 지금 사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주식을 사고 싶다라는 그런 갈증이 있으셨던 분들께 이 책이 제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냥 지수 추종 투자라든지 단순한 투자, 사실 친구들이 뭐 사면 되냐라고 물을 때 너 주식 좀 알아? 잘 모른다라고 하면 그냥 S&P 500을 따라가는 ETF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 ETF 상품 뭐 SPY라든지 뭐 IVV, VO 뭐 이런 ETF가 있다, 요거 중에 아무거나 사라, 뭐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그러면 아무도 안 사더라고요. 왜냐하면 뭔가 주식을 한다는 것은 어떤 내가 좋아하거나 아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그 마음이 크다, 그래서 그냥 ETF 투자는 재미를 못 느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 제격이 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소개하는 33개의 기업,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은 정말 몇천 개의 기업들이 미국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뭘 골라야 될지 전혀 모르겠잖아요. 나름대로 저라는 저자가 1차적으로 선별하고 선별해서 고른 기업 33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만 골라서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떤 분석에 들어가는 시간을 많이 줄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이 주식이 괜찮은지, 이 종목이 뭐 하는지를 자세히 또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을 하기 전에 충분히 많이 학습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껴줄 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관련된 이제 기업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찾아보시면 되겠죠. 사실 저도 원래는 국내 주식 투자만 하던 주식 투자자였고요.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제 주식 계좌가 순식간에 거의 반토막이 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특히나 저는 소형주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이때 무엇보다 환율 급등을 몸소 체험한 것이 제가 미국 주식 투자를 꼭 해야겠다고 결심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최소한 내가 달러만 들고 있었어도 15% 정도로 그냥 환차익으로도 벌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굉장히 크게 하락을 맞았을 때 만약에 이게 다 미국 주식이었다면 환율로 방어를 해줬을 거기 때문에 심적으로 힘들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앞으로 안정성을 좀 높이는 투자 방법을 가져가야겠는데 그러면서 성장성이 좀 높은 주식을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 끝에 지금까지 성장성이 아주 강력한 미국 주식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국내 주식을 제가 전체 비중의 한 절반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데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우량주 성적이 정말로 아직도 매우 아쉽거든요. 또 이런 면에서 미국 주식은 상대적으로 너무 잘 되고 있어서 그릇 땐 애국심이었나 뭐 이런 마음도 들 정도로 미국 주식이 좋은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의 장점은 총 5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뭐니 해도 성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근 20년간, 30년간 봐도 미국 주식의 연평균 성장성은 10% 정도였습니다. 배당 수익을 포함했을 때 얘기인데요. 100년으로 길게 봐도 비슷한 수치가 나옵니다. 특히 최근 근 10년간 봤을 땐 10%가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높은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10%라는 수치는 복리로 보면 어마어마한 성장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성장성이 또 높다는 것,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지성으로 막 투자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하지만 최고의 장점이 바로 성장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장점으로는 달러 자산이라는 이점입니다. 달러라는 것은 기축통화고 세계 경제의 기본이 되는 화폐이기 때문에 우선 신용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세계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도 오히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환율은 급등했죠. 다시 말해서 미국발로 위기가 일어나도 오히려 달러 자산이 원화 자산보다도 신용이 높을 수 있는 화폐라는 점, 이 부분이 가장 강력한 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코로나 때라든지 2022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라든지 이 모든 위기 상황을 보시면 항상 환율이 급등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 자산이라는 이점은 강력한 장점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미국 주식시장은 굉장히 선진화된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격이 효율적으로 결정되어 있는데요. 이 효율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것은 웬만하면 우량주의 가격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으면서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웬만한 가격이 정상가에 가깝게 평가받고 있으니 주식을 크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찾는 면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높을 수 있지만, 반대로 봤을 때는 괜찮은 우량주 아무거나 투자해도 평균과 같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저희가 삶에서 접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거의 반도체 섹터가 30% 수준으로 편중되어 있죠. 미국 섹터는 이 11개 섹터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정보기술 섹터나 이런 자유소비재 섹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비중이 더 크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골고루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여러분들이 오늘도 드셨을 수 있는 코카콜라, 그리고 어젯밤에 보셨을 수 있는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을 친숙하게 미국 주식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나이키, 아마존 셀 수 없이 이런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쉽게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부분이 미국 주식의 네 번째 장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점, 다섯 번째 장점은 여러분들의 현금 흐름을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안정적인 배당주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미국 주식은 분기 배당을 합니다. 국내 주식은 연간 배당이 대부분이거든요. 1년에 한 번 배당이 나온다면 1년에 4번 배당을 받는 경우가 미국 주식에선 일반적이고, 특히나 제 책에서도 소개하고 있는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는 월 배당을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정말 부동산 섹터에 있는 기업인 만큼 부동산 월세를 매달 받듯이 그렇게 현금 흐름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배당주 투자가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이 다섯 번째 장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시중에 책들을 찾아보니까 필명 삭이라는 이름을 쓰시는 작가분의 책이 괜찮더라고요. 그 책을 제가 봤을 때는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게 사실 바로 저고요. 실제로 저는 미국 주식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책 한 권을 꼭 보고 투자를 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부분 분들이 책 정말 한 권도 안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기왕이면 이런 초보자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다른 책 찾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쓴 책만 읽으셔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그럼에도 책 보는 게 너무 힘들다 하면 유튜브에도 좋은 컨텐츠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무료 컨텐츠들 찾아서 보셔도 되고요. 저도 강의를 해본 입장에서 아무래도 이 또 강의하시는 분들은 유료 강의에 힘을 빡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또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으시다면 유료 강의를 또 찾아서 들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저렴하게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미국 주식 책을 읽는 것이죠. 또 만약에 책 말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도움을 많이 받고 싶으시다 하시면 특히나 미국 주식의 장점인데요, 굉장히 인터넷에 좋은 서비스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핀비즈 같은 사이트, investing.com, 위블, 스톡로, 이런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기업 분석할 때 도움을 받으셔도 되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도대체 이 사이트에 있는 이 전문 용어들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전부 책에 녹아 있으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딱 책 한 권 가격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생각보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시면 사실 다이어트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칼로리 적게 섭취하고 클린푸드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면 다이어트 됩니다. 사실 주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기업이 정말 돈을 잘 벌어들이고 있고, 그리고 기업 가격이 적정 가치에 잘 되어 있고 혹은 저평가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건데요. 대부분의 주가는 기업의 이익을 따라갑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주가가 형성된 과거의 역사, 그리고 현재 어떤 기준으로 이 주가가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업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책에 자세히 녹아 있습니다. 마치 쉽게 다이어트 할 수 있듯이 주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단순한 이익을 잘 벌어들이고 매출 잘 내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알고 투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높은 성공 확률로 투자를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주식 투자 잘 하려면 이것도 분석해야 된다, 저것도 분석해야 된다, 사실 혼란스럽잖아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저 수준으로는 충분히 투자하실 수 있게 제가 생각하는 그 투자 템플릿을 고스란히 이 책에 녹여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찾아야 되는지부터 하나하나 들어가시기 정말 어려울 텐데 이런 부분을 책 한 권에 모두 담아놨으니 여러분들이 몇백 시간 걸려서 분석할 내용들, 그리고 또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료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제가 또 열심히 한글로 번역해서 자료를 넣어놨으니 이 책 한 권 보시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책에 있는 내용이라도 맹신은 금물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것은 생명체와 같아서 하루하루 커가는 모습이 다른 아이의 모습처럼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 책에 있는 기업일지라도 사실 하루하루 이 기업의 성적들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 책에서 제시하는 이 템플릿을 따라서 지금도 이 기업이 이대로 똑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투자하시기 전에는 직접 검토하시면 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시적인 미래 전망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이런 단기적인 주가 가격에는 집중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단지 가격만 보고 주식 투자를 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최소한 이 책에 분석하는 템플릿을 잘 수록해놨으니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른 투자를 하실 때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미국 주식 히든 챔피언 33이라는 책인데요. 우선 이 책 앞부분에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셔서 궁금하시면 그냥 잠깐 서서 읽어도 될 정도로 적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보시고 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책을 사서 읽으시면 되는데요. 결국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책에서 소개하는 이 33개의 기업을 보는 것이 결국은 엑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33개의 기업 중 한 5개 기업만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고 어떤 기업인지 이해하시면 충분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업 소개 앞부분에 제가 해시태그를 달아놨어요. 마치 인스타그램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해시태그를 보시면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구나 짤막하게 느끼실 수가 있어서 관심 가는 기업부터 골라서 읽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기업 개요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자세한 내용 읽지 않아도 우선 이 기업이 뭘 하는 기업이다를 짧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보고 여러분들이 이 기업을 공부할지 말지 결정하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기업의 역사가 이어지는데요. 이 기업의 흥망성쇠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기업이 발전해왔고 돈을 어떻게 벌었고 비즈니스가 어떻게 잘 됐다가 또 안 됐고 이런 다양한 재미난 이야기들 적혀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기업 역사 부분이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업의 팬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싶다면 이 역사 부분을 읽어보시면 좋겠고, 나는 그런 건 모르겠고 그러니까 기업 좋은 주식 사서 돈만 벌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제 분석 부분을 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분석 파트로 가시면 기업의 비즈니스에 대한 설명, 그리고 주가에 대한 어떤 제가 판단한 견해들, 그리고 주요 사건들과 연결 지어서 설명을 해놨고요. 그리고 각종 투자 지표에 대한 분석을 해놨습니다. 이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제 나름의 템플릿을 가지고 분석해서 넣어놨고요. 이런 부분을 봐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좀 내용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물론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이 저자의 주관적인 생각을 꽉꽉 담아놓은 제 총평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총평을 보시고 만약에 또 저를 믿으신다면 그 부분을 보고 또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 투자하실 때 몇천 개의 기업 헤매실 필요 없이 딱 골라놓은 33개 중에서 또 원하시는 기업 한 5개만 고르신다면 제가 봤을 때 이 책값 한 권으로 여러분들의 몇백 시간을 아껴드릴 수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제가 한때 주식으로 거의 전 재산의 대부분을 날려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주식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고 있던 때였는데 소위 작전주라고 불리는 그런 주식이 현혹돼서 제가 전 재산을 다 넣고 나중에 퇴직금까지 다 넣고 돈을 홀라당 날려 먹은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한동안은 주식을 보지 말아야지 생각하다가 주식이 도박인 게 아니고 내가 주식을 도박같이 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주식을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더 열심히 공부하면서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전 재산을 날리고 나니까 사실 사고가 많이 바뀐 게 있는데요. 원래는 차곡차곡 돈을 저금하고 모아서 또 집을 사고 결혼하고 이런 생각들을 했다 그러면 갑자기 그 선택지가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로 베이스로 돌아가는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다 보니 돈을 불릴 줄도 알아야 되겠고 돈을 지금보다 또 새롭게 만들어낼 줄도 알아야겠고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뭔가를 생산해서 그걸로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뇌가 소위 소비자의 뇌에서 생산자의 뇌로 바뀌어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는 글쓰기를 해서 블로그에 글도 나누고 유튜브를 해서 좋은 영상도 나누려고 제가 주식 공부하는 것에 대한 영상을 나누려고 노력을 했고,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제 인생을 사는 방식이 크게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한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20대 때 뭐 꼭 해야 될 뭐 몇 가지, 그리고 뭐 30대 때 해야 될 몇 가지 뭐 이렇게 해서 리스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나도 이거 해보고 싶다, 저거 해보고 싶다, 그렇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그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하나씩 지어보는, 뭐 예를 들면 바디 프로필 찍기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스카이다이빙 해보기, 그리고 혼자서 해외여행 가보기, 뭐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요. 뭐 이 과정에서 나름의 성취도 있고 나름의 재미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해보고 나니까 어느 순간 현타가 크게 확 오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왜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정말 원해서 한 건가, 아니면 남들이 그냥 좋다고 하고 방송이나 미디어에서 그냥 좋다고 하고 좋아 보이는 것을 그냥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생각보다 그 큰 만족감은 굉장히 짧았던 것 같아요. 만족감은 굉장히 짧았고, 그러다 보니 이런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뭔가를 나는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단순히 버킷리스트를 깨는 것이 뭐 엄청난 행복을 얻는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됐고요. 결국 돌이켜보니 제가 한다는 버킷리스트는 소위 좀 소비적인 행위에 많이 치중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제거한 이후부터는 뭔가 내가 좀 소위 생산적인 활동 쪽으로 목표를 잡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제가 엔잡러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결론적으로 이 엔잡러를 또 넘어서 다음 단계는 이제 사업가, 기업가로 가고 있는 여정인데요. 이 엔잡러 활동을 하면서 소위 제 성향에 대해서 새롭게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굉장히 저한테 큰 사건이었는데, 갑자기 나갈 수 없게 되고 집에 갇혀 있게 되고 또 뭐 이렇게 격리도 당해보고 하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걸 원래 좋아한다고 생각했고 좋아했는데, 막상 혼자 집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혼자 집에서 영화도 보고 글도 쓰고 마음껏 책 읽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것도 좋아해서 뭐 그런 프로그래밍도 하고, 나는 소위 MBTI E 성향인 줄 알았는데 내가 굉장히 I 성향이 강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새롭게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고요. 이 부분이 또 재미가 있다 보니 계속해서 이 과정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사소한 성취 경험을 맛본 것이 그 당시 이제 블로그 독서 모임 같은 게 있었는데, 그때 전자책 플랫폼에서 전자책을 한번 출간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도 열심히 주식 공부할 때여서 주식 전자책을 출간을 했는데, 해당 플랫폼에서 그게 1위를 하기도 하고 이런 성취 경험을 맛보고, 그래서 그게 이어져서 또 종이책 출간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방송에 나가보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이렇게 엔잡러로 지내다 보니 소위 돈을 버는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돈을 예전에는 그냥 직장 다녀서 월급 모으는 이런 식으로밖에 돈 버는 법을 몰랐다면, 투자를 통해서 버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부업에서도 부업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책으로 뭐 인세로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리고 방송을 해서 혹은 강의를 해서 강의비로 돈을 벌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돈 버는 원리에 대해서 깨닫고, 결국은 이런 사고 흐름을 통해서 지금의 사업까지 시작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처한 환경이 다르니까 그 처한 환경에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버틸 수 있다는 부분은 확실하게 설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론 머스크는 1달러로 하루를 버틸 수 있냐를 테스트 해봤다고 하거든요. 그 냉동 핫도그와 오렌지 하나로 매일 생활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보고 그게 사라지길래 나는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닭가슴살, 고구마, 비타민만 있으면 30일 버틸 수 있겠다, 그리고 약간 각종 부대 비용 포함해서 한 50만 원이면 생활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활을 해봤고요. 그래서 한 그 정도면 버틸 수 있는데, 마침 제가 당시 이제 가지고 있던 뭐 주식 자산이나 이런 각종 부업들을 했을 때 최소한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 필요한 현금, 가족이 계신 분이라면 좀 더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따지고 시작하시는 게 좋다. 두 번째는 돈을 벌 줄 아는가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요. 나와서 생활하려면 돈을 벌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그냥 단기 알바, 뭐 용역 이런 것들이라도 얼마든지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그걸로 돈을 벌면서 생활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일로 뭔가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돈을 벌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 경우는 공공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정부 관련 사업을 해보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혹시 초반에 나왔을 때 창업 지원 사업 같은 거를 좀 받으면 어떻게든 조금 살아가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초기에 많이 스터디를 해서 나왔고, 창업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보조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개발자 출신이었다 보니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가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뭐 크몽에서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부처, 기관, 기업에서 이 개발 용역 사업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막말로 정말 할 게 없어도
이런 개발 용역 하나를 수주해서 개발만 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런 자신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보되어 있냐가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상황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는가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을 했는데 돈이 하나도 안 벌릴 수도 있잖아요. 나는 그 상황이 와도 그냥 뭘 해도 먹고 살 수 있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라면 사실은 그 두려움이 많이 없을 건데 나는 이건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이것도 하기 싫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또 그게 본인의 어떤 선택에 두려움을 많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감당할 수 있는지, 혹은 내가 비슷한 일을 하는데 사회적 지위도 더 낮아지는 느낌, 연봉도 낮아지는 느낌, 모든 게 낮아지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와도 나는 그러면 오히려 잘 됐어. 내가 진짜 실력을 제대로 평가받고 있고 나는 원래 더 못하는데 더 잘 받고 있었구나 하면서 할 수 있다면 괜찮은데 이걸 감당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내가 과거에는 어땠는데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 경우는 어떤 상황이 와도 제가 그냥 그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려고 하고요. 다만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든 더 현명하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만 고민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다음에 더 잘하려면 뭘 해야 될지만 고민하기 때문에 사실 과거가 어떻든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제 생각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감당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냐가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회복 탄력성이 있는가입니다. 분명히 새로운 도전하시면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나도 그냥 금세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다시 도전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인데요. 제 경우도 물론 힘들고 처질 때가 있죠. 이럴 때 시원하게 소리를 바깥에 지르기도 하거나 혼자 집에서 소리 지르기도 하고요. 혼자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를 시원하게 부르기도 하고, 또 헬스장 가서 그냥 무겁게 중량 치면서 이런 식으로 아무튼 스트레스를 풀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소위 나이키의 Just Do It 정신으로 그냥 힘들어도 그냥 하면 돼. 다음 거 하면 돼. 그냥 하면 돼.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미국 주식 얘기할 때 주변에서 많이 듣는 종목들 있으실 거예요. 테슬라, 애플, 아마존 이런 메가캡 주식들 많이 들으실 텐데 사실 이런 종목들 많이들 사십니다. 구글, 애플 사면서도 10배 이상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사시는데요. 이미 엄청나게 커진 기업들도 오를 거를 기대하고 사신다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기업에서는 더 오를 기업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주식들 좀 알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남들 따라서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왜 지금 이 주식을 사면 좋은지에 대한 그런 근거들 공부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 책을 통해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11개의 섹터가 나와 있는데요. 국내와 달리 미국 주식은 굉장히 다양한 섹터에 좋은 기업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개 섹터에 대해서 각각 주식을 다뤘기 때문에 이 각각의 섹터별 특징이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을 거고요. 산업 섹터는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구나. IT 섹터는 이렇게 돈을 벌고 부동산 섹터는 또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 가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산업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인사이트를 키우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자세하게 이제 분석된 내용들, 주식의 어떤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런 부분, 그리고 성장성, 수익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녹아 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가격이 높다 낮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실패 확률을 최대한 낮추는 그런 분석 방법을 배우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제 신영준 의장님을 뵙게 됐습니다. 의장님께서 제가 분석한 내용들 보시고 또 마침 최종적으로 그때 스크리닝해서 종목을 보여드리는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을 보시고 나니 진짜 그 방식대로 하니 좋은 종목들이 나오더라. 이런 방식으로 분석해서 책을 내보면 좋겠다. 미국 주식 한 100개 분석해서 쓰면 정말 사람들이 시간을 아껴주는 그런 좋은 책이 나오지 않겠냐 해서 조금 많긴 한 것 같은데 해보겠다 이렇게 수락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요. 돌아가서 작업을 시작하려고 보니 우선 100개는 너무 많기도 했고 또 이게 미국 주식에는 섹터가 11개가 있는데요. 각 종목당 한 5개 정도씩 잘 분석해서 책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11 곱하기 5, 55개 해서 55개의 미국 주식 종목을 분석하는 책을 써야겠다 이렇게 기획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또 아무래도 유명한 주식들은 이미 인터넷에 찾아도 좋은 정보들도 많고 좋은 책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알려진 주식이 아닌 인터넷 검색해도 잘 안 나오고 나와도 다 영어 자료밖에 없는 이런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들을 분석하는 책이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덜 알려진 종목들로 선별해서 책을 쓰자고 기획했고요. 또 이제 55개를 그래도 선별하는 어떤 근거는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 근거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책에 가제가 있었는데요. 유명하지만 유명하지 않은 미국 주식. 그러면
유명한데 유명하지 않으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까? 그래서 우선은 미국 주식에서 가장 유명한 50개, 여러분들이 만약에 멜론 탑백 이런 거 들으시면 50개 음악은 계속 들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위 50개는 계속 접하게 될 테니까 이 50개는 우선 날리고, 그럼 나머지 450개 기업이 남죠. 참고로 이거는 S&P 500에 들어와 있는 대표 500개 미국 주식 중에 선별한 겁니다. 그래서 대표 이제 450개가 남았는데, 이 중에서도 또 좋은 종목을 알려드리면 좋잖아요. 그 좋은 종목이 뭐냐? 그러면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성장이라는 어떤 기본은 좀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파이가 커지는 기업들, 그래서 매출이 5년간은 성장한 기업 중에서만 고르자. 그래서 매출 성장이라는 기본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골랐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최대한 섹터를 고르게 퍼뜨리면서도 겹치는 영역들은 조금 배제하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좀 흥미로운 기업들 위주로, 그래서 이 중에서 결론적으로 골라진 기업들을 모아보니 성장성이 좋은 기업도 있었고요, 정말 튼튼하게 성장해와서 안정성 있는 그런 우량주도 있었고,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정말 잘 나오는 그렇게 배당주까지 55개를 골랐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55개를 작업을 해보니까 우선 정말 제가 하나하나 자료를 찾아가고 연례보고서도 읽고 책도 읽고 여러 가지 다 분석을 해보면서 봤더니 우선 책 분량이 너무 많아지겠더라고요. 또 이게 분량을 또 너무 줄이면 안 되니까 그래도 중요한 정보, 알짜는 다 골라야 되겠다 싶어서 알짜는 고르고, 또 중요한 정보를 넣고 분량이 또 너무 많아지지 않는 선에서 고르다 보니 결국은 33개의 종목이 선정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럼 33개는 3 곱하기 섹터 11개, 한 섹터당 3개씩 골랐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이렇게 단순하게 고르지 않았습니다. 이 33개 다 나름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 11개의 섹터도 사실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특히 정보기술 섹터의 경우는 지금 가장 많은 시가총액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종목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섹터, 종목 수가 많은 섹터는 정보기술 섹터, 금융 섹터, 헬스케어, 산업, 자유소비재, 이 5개 섹터가 있고, 이 5개 섹터의 경우는 종목 수가 60개가 넘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조금 더 많은 기업을 소개하자라고 생각했고, 나머지 6개 섹터는 상대적으로 개수가 적습니다. 자재나 유틸리티 같은 섹터는 종목 수가 20개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적고, 나머지 섹터도 한 40개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기 때문에 가장 인기가 많은 섹터, 정보기술 섹터만 5개 종목을 골랐고요. 나머지 개수가 많은 4개의 섹터는 4개의 종목, 그리고 나머지 섹터는 2개씩 골라서 그렇게 최종 33개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금리는 슬슬 이제 인상이 멈춰간다라고 느끼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멈추니까 주식이 잘 되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누군가는 또 생각하셔서 아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한 바로는 금리가 꼭 올라간다고 주가가 꼭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최근도 금리가 오르고 있었지만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다시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선반영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것인지 멈출 것인지, 물론 거기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요동은 치겠지만 어차피 아무도 예측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잘 예측한다고 쳐도 확률로 따지면 45%에서 55% 이런 것을 예측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크로 예측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투자할 때 사실 그다지 관심 안 가지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눈여겨볼 만한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IT 섹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또 해당 분야에 있기도 하고, 저도 이제 인공지능 기술 쪽에 관심이 있고 공부를 했고, 관련된 플랫폼 개발도 참여해보고 하면서 이쪽 기술 변화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빠르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피부로 와닿으실 거예요. 여기는 진짜 마치 그 4차 산업혁명이란 말처럼 얼마나 더 발전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도 기대가 많은 편이고, 특히 올해부터는 이 초거대 AI라고 하죠. 이 챗GPT가 출시되면서 지금 굉장히 이제 3.5, 4.0 가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관련된 서비스랑 벌써 솔루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보고요. 누군가는 이게 AI가 거품 아니냐, 물론 주식에서는 얼마든지 거품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투자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제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기술 섹터는 앞으로도 정말 계속해서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금리 이슈라든지 어떤 테마 이런 데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실제로 좀 잘 알고 관심 있는 분야에 그냥 어떤 괜찮은 기업이 있는지를 길게 보고 관심을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뜨끈뜨끈한 기업들에 관심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실제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성적을 보면 페이스북이죠. 메타, 그리고 그래픽카드로 유명한 엔비디아,
이 회사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요. 제가 또 과거에 엔비디아는 많이 언급한 적이 또 있어서 주변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냐면서 연락이 오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특히 엔비디아 말씀드리면 당시 뭐 암호화폐도 핫했고 메타버스도 핫했고 이런 시기였는데 이 모든 기술을 구현하는데 그래픽카드 연산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아는 관점에서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는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구나. 암호화폐 뭐 채굴을 하든 관련된 서비스를 하든 그래픽카드를 쓰고 메타버스를 할 때 그래픽카드를 쓰고 그리고 또 인공지능이 그때도 핫했는데 인공지능에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그래픽카드 연산입니다. 실제로 지금 초거대 AI, 뭐 이미지 생성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픽카드 성능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엔비디아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술의 중심에 페이스북 앱이랑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만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있어서 페이스북이 보유한 기술이 많고요. 그리고 웹, 모바일 이런 거 개발하신 분들이라면 많이들 아실 텐데 리액트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기술이 또 페이스북이 개발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가 가진 기술들이 현대에 계속 많이 활용되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이 두 회사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투자를 했었고 좋은 수익률도 맛보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제 책에서 소개한 부분인데 에너지 섹터의 슐름베르거라는 기업이 있어요. 사실 유전 서비스 회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에선 항상 최전선에 있던 어떤 리더 기업인데 최근 몇 년간은 성적이 굉장히 형편없고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근 2년간은 다시 매출 상승을 이룩하고 다시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면서 소위 턴어라운드 주식이 되었거든요. 제 책에서도 유일하게 등장한 턴어라운드 주식이기 때문에 또 이런 여러분들이 정말 평소 때 관심 안 가졌을 수 있는 이런 섹터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있다. 아주 기술적으로 뛰어난 기업이 있다는 부분 같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33개 기업 중에 투자하고 있는 주식 개수는 18개입니다. 사실 저 이 책 쓰기 전에는 딱 한 개밖에 투자하고 있지 않았고요. 근데 조금 더 깊게 설명드리면 사실 33개 전부 다 투자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S&P 500 지수 추종 ETF를 투자하고 있었으니까 사실은 전부 다 들고 있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개별 기업 관점에서는 딱 한 개, 리얼티 인컴이라는 종목만 투자를 하고 있었고요. 이후로 이제 17개 종목을 책 쓰는 과정에서 저도 공부해보고 분석해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원픽을 꼽기는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나름의 등급은 매겨서 A, B, C 해서 A, B, C 그룹을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A 그룹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A 그룹은 3개를 골라서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A 그룹으로 뽑은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IT 섹터 중에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라는 기업이 있었고요. 부동산 섹터에서 퍼블릭 스토리지라는 기업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금융 섹터에 있는 S&P 글로벌이라는 유명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신 S&P 500 그 지수를 산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라는 회사는 이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하고 이 데이터 센터 구축에서 중요한 장비인 이더넷 스위치라는 네트워크 장비를 주로 개발하고 만드는 회사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어떤 이 클라우드 시스템 이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고 학교나 기업에서 이런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계속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유망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외적으로도 투자 지표, 주가 현황 여러 개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기업이다 그래서 A그룹에 들어왔고 퍼블릭 스토리지라는 기업은 부동산 섹터에 있는 만큼 소위 배당주 성향이 강한 그런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개인이나 기업에게 창고를 임대해주는 또 개인 창고라고 할 수 있는 이 창고를 임대해주는 굉장히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돈 버는 방식도 단순하고 워낙 시스템화가 잘 돼 있어서 실제로 기업이 굉장히 큰 규모에 비해서는 직원 수도 적은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아쉬운 게 배당 성장 기간이 끊겨 있어서 배당 성장 기간이 보통 배당주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배당 성장 기간이 짧아서 이거 믿을 만한 회사인가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여기서 기회가 있다고 판단한 게 실제 배당 이력을 보시면 배당 성장 기간은 끊겼는데 사실상 거의 끊기지 않고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실 굉장히 좋은 배당주다라고 판단해서 투자를 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S&P 글로벌은 금융주인데 실제로 계속해서 어떤 그 금융 데이터에 관련된 인사이트를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고 다양한 보고서 그리고 데이터 자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금융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생각을 했고 과거에는 인공지능 모델인 이 켄쇼를 인수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금융주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배당주 성격이 강한 금융주에서 약간의 성장성이 있는 그런 금융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기업까지 3개를 A그룹이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고요. 나머지 또 14개 기업은 B그룹, C그룹으로 적당히 투자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또 산 시기가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시기와도 다르고 또 제가 판단한 근거가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쟤는 저렇게 했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제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다변화돼 있다.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다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투자하는 이유는 저는 무엇보다 이 주식 투자라는 행위 자체가 그냥 불확실성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확신을 갖고 무언가를 하기에는 제 지식이 너무 짧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런 지식이 있는 게 독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할 수 있는 걸 그냥 다 해보자. 그리고 기왕이면 뭐가 더 좋은지도 모르겠으니 한 비슷한 비중으로 쪼개자. 이런 철학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사실 그런 관점이면 세계적으로도 퍼뜨릴 수 있겠지만 미국 주식, 국내 주식 대충 반반 투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미국 주식의 경우는 성장주가 아무래도 미국 주식이 많기 때문에 성장주 포트폴리오가 있고요. 배당주가 워낙 강점이 미국 주식인 만큼 배당주 포트폴리오가 있고 그리고 과거에는 안정적인 투자법을 제가 또 많이 여기저기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리는 용어로 또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자산 배분 계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게 있죠. 바로 히든 챔피언 계좌가 따로 있어서 이 히든 챔피언만 모아놓은 계좌까지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미국 주식 부분입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는 더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가치주 계좌가 있고 각종 트레이딩 계좌가 있습니다. 이 트레이딩이라는 건 대부분 단기 트레이딩이라서 하루만 해도 여러 번씩 사고 파는 그런 전략들로 구성된 계좌인데 이 전략별로 계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퀀트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퀀트 투자라는 거는 정말 계량된 수치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그런 방식을 뜻하는데 이 퀀트 투자 계좌도 여러 개를 전략별로 운용하고 있고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국내 주식은 대부분 트레이딩 퀀트 그리고 가치 투자 계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제가 시장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통제할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냥 하락해서 자산이 같이 주저앉고 있으면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하락에 베팅을 한다라든지 빠른 손절 이런 룰들을 통해서 자산 관리를 잘할 수도 있고 심지어 하방 베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특히 저도 대부분 우상향에 베팅을 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무너질 경우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힘든 부분이 주식시장에 굉장히 많은 전문가분들이 있는데요. 정답이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상반된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주식에는 정답은 없다. 그래서 누군가처럼 차트를 보고 단기 투자, 트레이딩만 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가치 투자를 해서 가치주들을 잘 선별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높은 성장성을 가진 주식에 집중 투자를 해서 돈을 잘 벌 수도 있고 이렇듯 정답이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방식으로 주식으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도 꼭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다만 오답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쉽게 말해서 작전주에 몰빵한다라든지 무지성으로 투자해서 남들이 말하는 종목 그냥 따라서 들어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근거 없이 투자하고 어떤 자기의 전략과 어떤 뚜렷한 지표가 없이 투자하는 경우들은 좀 오답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은 이 불확실성 자체를 다루는 영역이다 보니 확률 통계 어떤 개념이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확률 통계 개념을 바탕으로 또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냉정하게 숫자로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내가 스포츠 응원을 하는데 어떤 팬심으로 이 스포츠 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선수들의 어떤 데이터, 야구로 따지면 타율 이런 데이터를 보고 그냥 어떤 팀이 지고 이기고 있던 상관없이 숫자가 몇이고 몇이구나 이런 차가운 이성으로 숫자를 바라볼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기업이라고 거기에 매몰돼서도 안 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전략, 내가 좋아하는 투자 어떤 구루, 현자들이 말한 내용이라고 맹신해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 굉장히 이런 부분을 차갑게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확률을 조금씩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바둑이나 장기처럼 한 수 한 수를 최선의 수를 두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게 시장이다 보니 저는 그래서 사업을 같이 하게 됐는데요. 사업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제가 시스템을 잘 만들고 구축하고 또 제가 노동을 갈아 넣는다고 하죠. 이렇게 노동을 함으로써 또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영역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영역 이렇게 따로 있어서 주식 투자는 무엇보다 불확실성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은 종목 몇 개, 5개 정도 미만으로 잘 골라서 집중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제 책에 소개된 기업들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인 종목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잘 알려진 종목도 뭐 연 20%, 많게는 30%씩 수익 올리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을 만약에 5개 들고 있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수익을 냈겠죠.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말 그대로 돈이 얼마 없기 때문에 기왕이면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되고 잃어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나는 돈이 더 없기 때문에 더 잃기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께는 오히려 개별 종목 투자보다는 지수 추종을 한다든지 자산 배분을 해서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돈이 없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저라면 돈이 적다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투자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게 제 투자 철학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론에도 매몰되지 않고 편향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제 철학이자 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장점만 있지 않고 단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사실 너무 편향이 돼서 운도 따라서 굉장히 좋은 종목을 잘 골라서 전 재산을 다 넣어서 10배, 100배 될 수도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불확실성의 영역을 받아들이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 그리고 편향되지 않은 투자법을 추구하다 보니 잘해봤자 시장을 조금 초과하는 수익률을 얻는 정도일 겁니다. 대신에 반대로는 그만큼 망할 확률이 저는 적은 투자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제 이 투자 철학이 생긴 이유는 과거에 소위 한탕으로 전 재산을 거의 날려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장점이 있다면 지금은 큰 폭으로 하락을 해도 그때만큼 큰 폭으로 하락을 볼 일이 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차가운 이성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행에 둔감한 것이 또 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테마가 어떻고 지금 섹터가 어떻고 이런 유행에 민감하기보다는 바뀌지 않는 본질에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항상 주식을 사기 전에 투자 지표가 어떤지 그리고 지금 가치가 적정선인지 이런 부분 그리고 종합적으로 사람들한테 너무 인기가 많은 것은 아니지 이런 부분을 잘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어서요. 여러분들도 투자하실 때 항상 어떤 방법이 그냥 좋아 보이고 유행을 선도하는 데 보인다고 해서 무작정 달려들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투자법이 있고 다 각각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투자하실 때 그럼에도 본인만의 좀 강점을 가장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잘 발견하셔서 좋은 주식 종목 잘 선별해서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그런 주식 투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